계속해서 도시주택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그 페이지 5페이지 봐주시면 송탄 팽성 지역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지난번에도 우리 언론인과의 그 대화에서도 그 신장 지역하고 팽성 지역의 이제 고도 제한에 대한 그 어떤 그 시민들의 불편함을 호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50만 대도시를 이제 우리가 진입해서 이제 100만 특례 도시로 이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대도시 진입 개발 허가권이 지자체 이제 시장한테 권한이 부여됐어요. 됐는데 이 고도 제한 완화 방안 이게 이제 비행 안전성 검토를 통해서 비행 안전구역 내 건축 높이를 제하고 군사보호법에 따른 심의를 추진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고도 제한 같은 경우는 좀 비행 안전 구역에 지금 돼 있는 내용을 네, 저희가 그 안정리하고 여기 신장동에 네, 최소로 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보면은 그 지형에 따라서 조금 높이 제한을 일괄로 해놓은 거를 조금 그 지형에 따라서 지금 저기 해가지고 최대한 고도 제한 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요. 저기 해서 그 우리 별도로 그 심의를 통해서 높이 제한을 좀 조정해 보자 하는 뜻에서 지금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평택 뭐 특별지원법으로 저희가 이제 신도시도 개발하고 인구 유입 어떤 시설들도 지금 다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어떤 특혜성도 있겠지만 우리 평택시가 이제 K55 지역이라든가 이제 안정리 지역이라든가 그동안은 군사 보호 지역으로 또 묶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재산권 행사나 이런 것도 못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또 수용이 됐어요. 수용이 돼서 그 이전 지역적으로 또 이제 이전을 했는데 이게 또 이제 높이 제한, 뭐 고도 제한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일들만 계속 겪는 그 시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방안이 진짜 우리 특례도 지자체 그 시장님의 허가권이 있다면 이게 이제 물론 쉽진 않겠죠. 군사 보호법에 그러니까 이제 군 부대라든가 우리 국방부하고 이제 여러 가지 상의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방법을 좀 우리 주택국에서도 신경을 써 주셔서 이런데 뭐 심의에 추진만 할 게 아니라 이게 실현에 닿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전에는 보면 이제 군사 비밀 보호를 위해서 높이를 이제 고도를 제한한다. 그리고 또 한 두 가지는 높이 건물로 지면서 이제 비행들이 이렇게 비행을 하다가 이제 높은 건물에 이제 그 충돌 현상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도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심의 추진만 할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 원도심의 그 개발이 신도심하고 격차 같은 것도 없어질 텐데 어떻게 그런 철저하게 좀 해줄 수 있는지요? 그래서 그 요런 사항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네. 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예, 예. 이 지금 고도 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금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좀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라 실현 가능이 좀 가까워질수록 시민들한테 좀 더한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여건 변화 고려한 지구 단위 계획 정비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 준공된 지구 내의 미개발 및 낙후 지역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마련, 그리고 현재 여건에 맞지 않는 규제 사항 발굴 및 정비 전면 공지에서 건축물 계획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장기 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검토를 다시 재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 단지 내 어떤 택지 개발을 할 때는 구역이 그 상업지역, 뭐 주거지역, 일반 근생지역, 뭐 업무 시설 지역 이렇게 분양 가격이 다 격차가 있으므로 이게 분양이 되죠.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그 택지를 개발할 때는 꼭 업무 시설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러면 분양 가격 차이 같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간에 이제 민원을 좀 받아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 어느 지역이 이게 그 업무 시설에서 요즘 저 이종 주거 지역으로 이게 이제 변했어요. 이제 변했는데 물론 이게 그 어떤 그 위원회를 거쳐서 이게 이제 절차를 거쳐서 이게 용도 변경이 되었겠지만 용도 변경 시에도 이게 업무 시설 분양하고 근생이라든가 이종 주거 지역 분양 시 애초에 택지 분양할 때 가격이 엄밀히 틀리잖아요. 그럴 때 이분들이 그 어떤 그 특혜성 논란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에서 이분들이 공공기여나 어떤 그 시 행정이나 이런 데 이제 기부 체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방안을 마련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런 절차 같은 거가 이제 지금 요 시설뿐만 아니라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쓰지 않고 뭐 용도에 제한되고 이럴 시설들은 그냥 내둘 필요는 없겠지만 용도 변경도 해야 되겠지만 공공기여 이런 거에 한치도 특혜가 없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우리 시는 이제 네. 그런 특혜를 없애기 위해서 네. 이제 2년 전에 이미 사전 협상 제도를 도입을 그렇죠. 했습니다. 예, 예. 이제 말씀하신 건 그 전에 이제 나간 예. 상황이 되겠고요. 사전 협상 제도를 통해서 거기서 나는 개발 이익이 예. 공공의 기여가 되도록 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현재는 이제 한 건이 들어와서 예. 예. 이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추진이 되고 있고 이제 그 공공기여가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뭐 요즘 막 한간에 많이 일어나는 뭐 대장동 사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게 다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들이잖아요. 제가 볼 때 이 단지도 그게 적지 않은 저기 택지거든요. 그래서 추워도 시민들의 의혹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잘 집행부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시숲과 시민 안전이 공존하는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이제 그 우리는 고덕 신도시 같은데 이제 아파트 단지가 많이 이제 그 구성이 되고 조성이 되면 일부 이제 우리 집행부 우리 시에다가 이제 이게 넘어오게 되잖아요. 관리가 그러다 보면 신도시 같은 경우도 지금 막 나무 같은 거 건설사에서 다 넘어왔는데 거기다 계속 나무 심는 그런 그 비용을 저희가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여기에 지금 법정 녹지 면적, 조경 면적이 15%보다 더 높은 조경 면적을 확대 유도를 한다고 했어요. 요거 확대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요? 아니 뭐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 법적으로는 저 공동주택 경의 조경 면적이 대지 면적이 15% 이상을 조경 면적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네. 지금 현실적으로 한 30에서 한 40% 정도 조경 면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30에서 그래서 40%. 유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예, 이게 좋은 저기 방편인 것 같아요. 저희 지금 그 우리 푸른 도시 사업소에 이렇게 보면 예산이 조경 그 저기 보충 조경을 식재하느라고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고 있어요. 이럴 때 여기 뭐 15%라고 이렇게 해서 법정보다 더 면적을 확대 유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법으로 뭐 이제 법정이 15%니까 이거를 더 이상 넘어갈 수는 없겠지만 30%에서 40% 정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분들이 뭐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발적인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좀 유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뭐 법적 사항으로 뭐 몇 프로까지 해라는 건 법적으로는 최소 면적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예. 최소 이제 15% 이상은 이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도하거나 자체적으로 알아서 계획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준공하고 난 나머지의 그 조경 그 식재는 고스란히 우리 그 시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저 확대 방안 같은 게 있으면 녹지를 할 때 제대로 된 녹지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 광고물 정비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이 있어요. 아까도 뭐 강정구 의원님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그 지금 폐업하거나 그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태 때문에 문 닫은 가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냥 간판들이 그냥 부착이 돼 있어요.
이 부착할 때 간판 제거를 할 때 여기 지금 폐업한 간판 사전에 차단을 한다는데 이거는 폐업한 주인하고 건물주하고 집행부하고 이게 철거할 때 그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죠? 저 간판은 이제 소유자가 철거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이 내용을 담은 거는 네. 저희들이 그 영업의 폐업이나 신규로 신고할 때 저희과에 경위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 그 시점에 저희들이 폐업 신고 시점에 실질적으로 간판이 철거가 되는지 예. 또 신규자가 들어온 걸 그걸 인수가 되는 건지까지 검토를 해서 폐업 시 그 잔재하는 그런 폐업 신고 업체에 대한 간판이 이제 제거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사전 신고제 그러니까 경유제를 이제 도입을 해서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시 이제 주인이 점포주가 바뀌면 들어와서 거기다 리모델링해서 간판을 쓸 수도 있지만 이런데 이제 여기 골목상권 이런데 보면 옛날 거가 그냥 지저분하게 막 붙어 있어요. 이런 것도 재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역별로 저희들이 한번 구역별로 저희들이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아까 그 계시대 얘기가 나왔는데 계시대에는 우리 그 상업용 공공 계시대가 있고 우리 정치인 그 지정 계시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이원화된 일에 대한 그 불편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명절 때 추석이나 아니면 구정설 때 저희가 이제 지정 계시대를 사용할 수 있게 정치인들한테 부여를 해줬잖아요. 부여를 해줬는데 이게 하다 보면 광고협회에다가 일단 공인 인증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그 현수막을 또 저희가 하는 건 거기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또 광고사에다 그걸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증제 광고를 낼 때 거기에 또 인증 도입 48,000원인가 얼마를 또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냈어요. 냈으면 거기서 간판을 다 해서 현수막을 해줘야 되는데 그건 또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고 알고 있는 간판사에다가 이렇게 현수막을 정비해서 현수막을 부착하라라고 하면 거기에 또 돈 뭐 이렇게 하면 5만 얼마가 또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저는 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저기 광고 5개 광고 협회에서 그 받고 그러면 거기서도 해서 모든 부착은 거기서 끝나야지. 그거 이제 그 인증 그것만 허가 신고만 우리가 받고 그거 허가료만 받고 나머지는 다른 그 저기 뭐야 간판 광고사한테 해서 거기다 오다를 주더라고요. 이거 조금 이완화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광고 게시 비용을 11,200원을 받습니다. 예, 이제 그 광고협회 대행료는 한 8,200원이 나갔고요. 예, 3,000원 이제 수수료 저희들이 수입을 잡고 있는데요. 그 대행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뭘 광고를 하나 게시를 하기 원한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광고협회 의뢰가 들어가면은 네네. 광고협회에서 게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돈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뭐 여기다 내도 되고 저기다 내도 되는데 이거 이원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저기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예, 것으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정 의원입니다. 그 도시 계획과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삼성전자 입주로 인해서 그 주변에 그 무단 주차, 불법 주차라고 해야 되나요? 무단 주차라고 해야 되나요? 해당이 되는 거죠? 네, 이게 뭐 굉장히 지금 시급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지금 현재 뭐 그쪽 부분에 뭐
주정차 위반의 황색선 뭐 설치도 안 돼 있는 이런 자연문학 마을 입구부터 안쪽까지 다 해서 뭐 조그만 공간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그 차들을 주차를 해놓고 그 안에 생활하시는 분들 편의성을 저해하고 원주민들이 그 이동을 할 때 엄청난 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평택시 집행부에서는 좀 심각성을 고려를 해서 좀 대안을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제 관련 부서에 전달을 해서요. 네네. 예, 어떤 방향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과 과장님한테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재지구 그쪽에 보면은 이제 환지 분양을 받아서 지금 이제 건축 행위를 안 하고 그냥 그 토지만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런 데가 많이 보여요. 근데 이제 그 도심 미관을 좀 해치고 또 이제 뭐 여름철에는 잡풀이나 뭐 이런 잡나무들이 무성해져서 그 시민들 보행에도 좀 위험성이 있고 이런 장소가 좀 있는데 이거 뭐 평택시에서 또 뭐 방법이 없습니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저희가 건축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현황 파악을 못한 상황이고요, 의원님. 그건 저희가 조사해서 좀 되도록이면 연락을 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하고요. 안 되는 건 또 관련과랑 협의해서 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포항시인가 갔더니 그쪽은 지자체에서 그런 그 토지를 일반 그 주차 시설로 관리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일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하신지 한번 검토를 좀 해보셔가지고 뭐 그 토지주분께서 뭐 어떤 예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장기간 뭐 건축을 미집행 시에는 뭐 평택시에서 좀 관리해가면서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대안도 좀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평택시에 그 옴부즈만이 구성돼 있다가 작년 9월달에 고충처리위원회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거는 뭐 평택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을 하십니까? 뭐 연간 뭐 몇 번 이렇게 접속된 부분 뭐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게 있어요? 감사 담당관이죠. 예. 지금 업무가 지금 좀 저기에서 저희 쪽에서는 뭐 지금 통계 이런 거는 지금 확인해 보면 제가 이거를 왜 저희 뭐 상임위 저기는 아닌데 요즘에 이제 그 주차장 문제로 우리 시민들께서 그 민원 제기를 많이들 해가지고 혹시 그 우리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속을 해서 이런 부분을 평택시에서 한번 이렇게 대변을 했나 안 했나 그런 결과를 좀 보려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뭐 이 감사관 쪽에서 이제 이 업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 이거는 또 이 분야가 이제 뭐 접수가 되면은 이제 담당 부서로 이관이 되겠지만 지금 교통 문제는 또 우리 교통 관련 부서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현황은 제가 지금 확인한 게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아까 국장님 그 업무보고 말씀 중에 진입관문 경관 개선 사업 내용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한쪽에 좀 추가로 좀 이렇게 넣을 만한 부분이 횡성에서 둔포 아산 쪽으로 빠지는 도로 그쪽 경계에 그런 시설물이 좀 유치해 좋지 않을까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는 그 우리 군문교에 좀 저기가 있고요.
있으니까 한번 저기 하고 있고 그 둔포 경계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5군데가 그래서 지금 빠져 있는 데가 있어서 군문교 쪽보다는 그쪽 횡성 지금 그 아산 경계 그쪽이 예, 지금 저희가 10개소인데 한 4개소를 추가로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데 45번 저 둔포 경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39번 그 자동차 전용도로 있는 데하고 그다음에 저 포승 LNG 쪽에서 지금 화성에서 넘어오는데 그쪽하고 해서 한 4개소는 추가로 좀 검토해야 될 거라고 제가 좀 생각을 했고요. 담당 부서에 지금 아직 얘기는 안 했는데 거기까지 좀 해서 검토를 추가로 하는 거를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도시개발 사업지구로 확정된 지역에 평택시에서 그 도로 확장 계획을 세워서 그 토지 수용을 한 지역이 있어요. 죽백 2길 비전 1동 행정복지센터 뒤쪽에 그쪽은 지금 그 도로 확장 계획을 해서 토지를 전부 수용을 해놓고 보상을 끝내주고 나서 지금 그 도시개발 지역으로다가 인허가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공사를 시행을 못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뭐 환매가 가능한 거죠? 그거 지금 건설도로과에서 민원 사항을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 지금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거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토지분들이 뭐 연락받은 게 없다고 그러시던데.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요거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택과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구역 1차 그 아파트 내에 체육 시설이나 어린이 놀이 시설이 있어요. 근데 그쪽에 이제 관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그쪽 뭐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도 거의 안 하시고 요즘에는 뭐 그쪽 아파트의 대부분이 세입자분들이 살고 계셔가지고 뭐 어린아이나 이런 놀이터 이용하는 그런 아이들이 없어서 거의 폐기 처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아마 작년에도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뭐 주차장을 좀 확충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쪽에 뭐 공원식으로도 개발을 한다든가 어떤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네, 그 단지 내 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이제 사유재산이다 보니까요. 네네. 이제 시에서 뭐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보통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변경할 필요성이 느끼면은 지원 사업을 신청해서 그 사업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부영 1차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파악했는데 21년도에 아마 그 지원 사업비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받은 후에 한 3년이 경과가 돼야 또 이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원 사업 예. 금액이 얼마 정도까지 가능한 거죠? 최대 1억입니다. 1억? 예. 1억 가지고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를 제가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에 장관님께서 이거를 내신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내가 이따 과장님한테 별도로 내가 이거를 좀 드릴게요.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에서도 가능하면은 이 내용대로 그러면 많이 완화가 됐어요. 지금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공동주택 단지의 어떤 활성화 방안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많이 개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내가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현재 그 신규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서 주차장 때문에 그 계속 그 내부적으로 아파트에 그 주거하시는 사람들끼리 내부적으로 그 시비가 비일비일하신데 일부에는 이제 그 카메라 단속 때문에 주차를 할 수가 없고 야간에도 주차를 못 하고 뭐 어린이 보호 시설이든지 이런 등등을 이유로 해서 그런 그 제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2,500세대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개 단지가 2,500세대다 그럼 차가 몇 대까지 가능한 거죠? 현행 법규로 저희들이 그 법정 주차 대수 산정은 세대당 1.2대 이상입니다. 1.2대. 예. 근데 보통 지금 신규 아파트 사업 계획 승인 들어오는 거 보면은 1.3대에서 1.4대 정도 계획이 수립이 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1.2대면은 한 2,500세대면 3,000대까지는 가능한 건데 이 곱하기 3이에요. 현재 그 곱하기 3. 그러니까 보통 한 세대당 차가 2대에서 3대 이렇게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동 대표님들의 어떤 그 회의 주관을 할 때 이런 부분을 한 세대당 예를 들어서 뭐 2대면은 1.2대의 어떤 그 알파 플러스에 대한 그 비용을 이제 추가로 내는 거는 인정을 해요. 근데 뭐 5대든 7대든 무한정으로 돈만 내면 주차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다 지금 동 대표님들이 이렇게 하는 그 지역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주택과에서 개입을 할 수가 없나요? 그 아파트 내의 주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 이제 운영 규정에 따라서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2대, 3대, 4대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로 아마 그 주차비를 아마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어떤 단지 내의 주차 어려움에 대해서는 해서 대책으로 아마 추진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건 아마 자치 규약에 따라 아마 관리 규약에 따라 정해놓고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뭐 수익 사업으로다가 아파트 주차장이 지금 뭐 협조한데 수익 사업으로다가 그 동 대표분들이 수익 사업으로 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주택가에서 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수익 사업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세대당 2대, 3대든 5대든 요즘에 왜 5대가 나오냐면은 아파트를 통으로다가 임대를 놔줘요. 그러면 이제 건설 근로자분들이 보통 뭐 38평 아파트면 7명, 8명씩 들어와서 숙박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분들이 차를 다 끌고 들어온다는 얘기지. 출퇴근용으로. 그래서 기존의 아파트에 입주하신 그 원주민들의 피해가 크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사항은 이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마 자체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도출을 시켜서 아마 관리 규약이나 운영 규정에 따라서 어떤 규제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제재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해 예산안 89쪽을 보시면은 그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올해가 1억 4천인데 이거는 추경이 가능한 겁니까? 저희들이 그 1억 4천 정도 예산을 세운 거는 사전에 아마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네. 수요 조사 한 28개 단지가 아마 신청할 거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수요가 더 발생한다라면 뭐 추경이라도 아마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경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추경이 가능한 거죠. 예. 요즘에 그 경비 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 아파트 그 근로계약 이런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아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편리시설에도 좀 지원을 해줘서 그분들이 좀 아파트 근무하시는데 큰 그 불편이 없도록
추가 추경도 좀 세워서 신청하시는 지역이 있으면은 그렇게 좀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90쪽의 그 광고 이 부분을 제가 지난해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명함 광고 있잖아요. 명함 사이즈 광고를 그 일반 그 상가 앞쪽이나 도로 그 보도 사람이 많이 그 움직이는 보도 쪽에 이렇게 많이 그 살포를 하고 다니는데 이게 지금 평택시에서 새벽에 그 환경 그 미화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고충이 엄청 커요. 사실 그거 이제 전부 썰어 담느냐고 이 부분도 좀 평택시에다 강력하게 좀 규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그 명화명 그 광고물을 돌리는 상황이 이제 보통 어떤 뭐 그 사채나 어떤 이제 영업 행위를 하기 위한 명함 쪽으로 돌리는 내용인데 거기 이제 전화번호 같은 게 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전화번호를 조회를 해서 뭐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전화번호 자체를 저희들이 이제 통신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아마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그 번호 자체를 없애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행정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불법 현수막 게시한 거 철거하면 장당 얼마죠? 지급 상당 1,000원입니다. 1,000원이죠. 이것도 뭐 저 인센티브 지급 가능하지 않습니까? 명함 이런 전단지도 예, 전단지도 뭐 수거보상제 해당이 됩니다. 그거 좀 홍보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그 환경미화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안 죽고 어떤 그 돈이 된다고 하면은 뭐 지나다니면서 그거 좀 주워서 갖다가 뭐 읍면동에다 접수를 하면은 얼마 인센티브를 받는 그걸 좀 홍보를 좀 많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까 손하명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제가 보충 질의 좀 잠깐 하나만 좀 하겠는데, 아까 저기 주택과장님이요. 이 경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거기 있잖아요. 그게 점점 조금 사업비가 늘어나는데 이게 나름대로 좀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좀 나름대로 그걸 파악을 해보니까 이 소장님이나 이제 그 입대위에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시설을 하려 그래고 또 준비를 하려 그래는 그런 여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이제 홍보를 어느 정도 적절하게 잘 하시면 여기 아마 사업은 계속 신청 수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예, 그거는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그 단지별로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접수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보통 이 시설물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려면은 그 용도가 휴게 공간이다 어떤 시설이 명확하게 이제 명문화돼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일반 소규모 단지들은 그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서 뭐 휴게 시설 만들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는 또 이제 지원이 제한을 받다 보니까 그런 용도 변경 절차를 밟은 후에 지원이 신청되는 과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한 개 단지의 상한 그 금액이 500만 원인가요? 이게 두 개 이제 청소용역, 경비용역 두 가지 한다면 1,000만 원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500씩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예. 위원 여러분, 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마무리요? 두 분 남았잖아요. 아, 그렇게 할까요? 그럼 뭐 계속해서 일단 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추가적으로 김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과 먼저 질문 드릴게요. 23페이지의 광고물 정비 이것도 뭐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그 현수막 그 미풍양속 저해 현수막 개첩에 관해서 작년에 행감 때 제가 질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자료를 받은 이제 행감 조치 계획에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고 완료되어 있다고 그렇게도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일단 학교 특히나 여중에 있는 옆에 있는 게시대 그 관련된 게시 현수막이 게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뭐 현수막을 그거를 하신 분도 어떠한 그 생각으로 이거를 적시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관리를 하시는 거기에서도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게시를 하였는지 저는 아직도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뭐 시간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그 다시 또 그런 관련된 논란이 잡음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관리 감독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철저하게 사전에 점검하셔가지고 이러한 일이 좀 없게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판 정비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 단위 계획구역별 현장 조사 후 간판 정비 계획 수립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지금 경기도 공모 사업에서 말씀하신 그 간판 정비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 신규 건축물 부분에 이제 어떤 불법 광고물이 좀 많이 이제 산재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각 지구 구역별로 아마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공모 사업, 경기도 공모 사업으로 해서 지금 평택에서도 몇 군데가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뭐 2016년부터 해가지고 태평 아파트라던가 이제 18년도에 조개터, 그리고 19년도에 오성면 이렇게 간판 정비 사업을 했잖아요. 이거의 그 이후에 진행 사업은 없나요? 그 후에 이제 통복천 그 개선 사업을 했고요. 아마 이제 서정역 앞에도 개선 사업하고, 이게 이제 공모제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공모제에서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해서 공모가 돼야 되는데, 평택시가 이제 매년 경년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공모 사업에 당첨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 확대한 실시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평택시에 너무 이제 배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요 올해는 아마 그 공모 사업에 이제 제외된 내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그런 전체 이제 정비 사업이 필요한 곳이 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셔가지고 뭐 올해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요. 그래서 앞으로 잘 정비 사업이 돼서 이게 미관 도시 미관도 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좀 통일된 그런 간판 그리고 잘 정돈된 그런 도시 환경 미관에 좀 힘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상업지역 내 불법 전단지 야간 단속반 운영 보니까 본청하고 송출인데 안출은 없나요? 예, 안출은 인력이 없습니다. 인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포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도 몇 번 가봤지만은 전단지 상당히 많이 지금 바닥에 이게 뿌려져 있는데 인력이 없으면은 이거는 그럼 뭐 저희들도 그 이제 주간에는 이제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아마 단속을 하고 있고요. 야간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본청에만 주말이나 야간이 그 기간제 근로자 별도로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양재 출장소도 향후에는 그런 아마 기간제 아마 인력을 확보를 해서 아마 주간이나 아마 주말에 어떤 단속을 하게끔 이렇게 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아마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보다는 이제 어떻게든 이렇게 그 구인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좀 해결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인력이 없다고 하는 건 저는 좀 아직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현재는 뭐 본청하고 송출에 이제 야간 단속반이 있는데요. 지금 안출 쪽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서 불법 광고물이나 야간에 뭐 이 명함 이런 거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5페이지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그거를 올려주셨는데요. 요즘에 그 전세 사기 지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깡통 전세 사기, 빌라왕부터 시작해가지고 특히나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시에서의 대책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수시로 그 부동산 중개사무소 같은 이제 점검 같은 걸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요새는 그 평택시 같은 경우는 나온 게 없습니다 아직은. 근데 이제 옛날에는 있어서 포승 쪽하고 그런 데 있었는데 요새는 아직은 나온 건 없고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를 뭐 어디라고 뭐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부동산을 통해서 그런 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저번에 기사 보니까 이제 뭐 중개 보수료 감면 이렇게 시에서 한다고도 나와 있는데 뭐 그 감면 가지고는 사실 좀 대책이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지금 평택 지역에 특히나 이제 1인 가구가 전체 세대에 지금 몇 프로나 되고 있죠? 글쎄 그거는 지금 지금 저희가 그 27만 7천 세대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한 10만에서 11만 세대 정도 지금 1인 가구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 이제 43.9%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저도 확인을 했는데 특히나 이제 지금 평택은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인구 유입이 많죠. 특히나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원룸, 뭐 오피스텔 이런 그런 방들이 구하기도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예, 아무래도 큰 꿈을 가지고 이제 평택에 오는 그 젊은 청년들이나 이제 새로 독립하는 그런 신혼 가구들 이런 분들이 이런 그 법을 악용을 해가지고 피해를 보면은 상대적으로 본인들은 되게 큰 꿈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반대로 그러한 피해를 보게 되면은 이제 실망이나 자존감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대책에도 마련을 해주시고 대응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하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정치 잘했습니다. 몇 가지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금 용역 의뢰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최종 결과. 6월 하반기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예. 2014년 당시에 이제 2020 계획 도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됐었어요. 그렇죠? 2014년 경에. 네. 네, 2020 계획이었었던 것 같고 그 당시에 이제 목표 인구가 86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8대 시의회에서 이 인구 추계가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라는 좀 일부 지적도 좀 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2018년도에 2035 기본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됐죠. 그래서 이제 목표 인구가 이제 대폭 수정이 된 거죠.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는 120만 원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120만까지 갔다가 많이 90만으로 다시 결국- 줄였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요번에 이제 2024년도 내년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목표 인구 이제 100만 명 맞죠? 저는 이게 현실적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왜 이렇게 인구가 과다 인구가 이렇게 좀 추계가 됐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집행부에 했을 때 그 중앙정부에서 효율적으로 이제 예산 확보 문제라든지 각종 공모 사업에서 인구 수가 좀 많을수록 우리 시에서 뭐 예산 집행하는데 또 편성하는 데에 용이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네, 맞는 그런데, 얘기인데 예. 그런데 이제 목표 인구가 2040에 100만 명으로 이제 추계가 되다 보면 이런 전에 이제 답변하셨던
부분이 조금 무색해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 일단은 이제 2018년도에 승인된 2035 도시개발 계획 할 때만 하더라도 그 업무 그 용역을 할 때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전체를 저렇게 반도체로 짓는 게 아니고 바이오 산업을 반은 바이오 산업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확정되지 않은 산업도 이제 확정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확정이 됐거든요. 사업이 확정이 됐고 이 유입되는 인구라든가 이런 것도 그때보다 훨씬 더 늘어나는 거로 이렇게 추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도시 여건이 변화가 됐다 지금 이제 그렇게 좀 답변을 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그 당시에 저 2014년도 그 당시에는 120만까지 막 보고 그랬었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좀 허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실무진들이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아까 이제 강정우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시가연령용지 물량을 좀 많이 확보해 놓는 게 시는 좀 유리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인구를 좀 과다하게 잡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요번에 이제 새롭게 기본 계획 수립하시는 2040 계획에는 좀 현실적이고 좀 효율성을 좀 강화시키는 계획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도시계획 정책 자문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거 구성됐습니까? 네, 구성이 돼 있고요. 각 예. 분야에 이제 중앙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제 이 서울대학교 이제 정 교수님이라든가 그럼 이분들의 역할이 어떠한 결정적으로 이런 어떤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작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자문 정도의 역할만 그야말로 자문 정도의 역할만 하시는 겁니까? 자문 성격이고요. 예. 시의 중요 도시 정책에 대한 그런 걸 좀 자문을 받습니다 저희가. 네. 뭐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도시 기본 계획이 잘 수립이 돼서 평택시가 100만 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정말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잘 추진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입관문 경관 개선 사업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것도 준비하고 계신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용역 사업이 1억 1천만 원 정도 갖고 가능한 거예요? 이건 이제 계획을 마련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계획을 하는데도 이 정도면은 돼요. 예. 한 가지 좀 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잘 이제 경관 개선 사업을 전반적으로 이 평택에 들고 나는 나들목에 이제 다 추진하고 계신데 너무 이제 이 평택하면은 떠오르는 뭐 소위 얘기하는 무슨 뭐 슈퍼오닝 쌀, 뭐 배, 뭐 서해대교 이런 거는 좀 지양하자라는 거죠. 그렇죠. 전에는 이제 계속 이제 그런 걸로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100만 도시로 가면서 저희가 뭐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 뭐 반도체나 수소 뭐 이런 부분 최첨단 산업 분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첨단 산업 분야와 자연이 잘 조화롭게 어울리는 그런 아이템을 잘 선정을 해서 물론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하시겠지만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이제 뭐 같이 보는 건데요. 공공 도시개발 사업은 뭐 시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뭐 특별히 뭐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민간 도시개발 사업인데 여기에 이제 여러 지구가 있습니다. 이 지구 내에서 뭐 조합 이제 뭐 구역 지정서부터 이제 조합 해상까지 이제 각 과정이 쭉 있는데 이 도시개발 사업 지구 중에 제일 오래된 마무리가 안 된 제일 오래된 도시개발 사업 지구가 어디입니까? 요거는 지제 세계지구라고 좀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몇 년 됐습니까? 지금 한 1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 추진한 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될 거 알고 있어요. 8년서부터 2003년 한 20년 됐죠. 예.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그 공공도시 개발 사업하고 민간 개발 도시 사업의
있잖아요. 근데 어느 것이 더 관리하기가 용이하고 당연히 뭐 공공이 용이하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사업성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느 게 훨씬 낫다라고 보십니까? 이제 사업성 민간이나 공공이나 뭐 어느 게 낫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두 개 다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에서 추진을 할 때도 뭐 자금 조달이라든가 조합원들이 뭐 의견 일치 단계라든가 하면은 실제 사업 추진을 빠를 수가 있습니다. 또 공공에서 가다 보면 또 공공도 행정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는요. 약간 또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건 어느 게 낫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뭐 어떻게 됐든지 이렇게 뭐 한 20여 년 이렇게 끌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도시개발 사업은 시에서 아무리 민간 개발 사업이긴 하지만 시에서 좀 공공성을 가지고 좀 조속히 좀 추진되고 종료가 될 수 있게끔 좀 강력한 행정 권한을 좀 유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거죠. 지금 뭐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그 지제 세계 지구에 대해서 여쭤봤지만 애로사항을 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평택에서 제일 뜨거운 도시 지역인데 이 지역이 완성이 안 되면 그 뒤에 있는 뭐 모산 영신지구, 뭐 동삭지구 이런 데 다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확한 그 도시 이 정형화된 도시 개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사명감을 갖고 좀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이다. 그리고 20년 전에 그 당시에 수립했던 그 개발 사업 내용하고 20년 후에 개발 사업 내용하고는 분명히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또 전문가들이시니까 저희가 뭐 왈가왈부 이야기할 건 아니고 잘 추진돼서 조속히 좀 마무리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중간에 한번 소 의원님하고 저하고 일단 지역이기 때문에 먼저 따로 한번 중간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광고물. 그 시정 철학을 자연스럽게 알리기 위해서 노후 슬로건을 교체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거 게시대에 이제 상판에 보면 슬로건이 좀 걸려 있거든요. 예. 이제 옛날 이제 오래전에 이제 그런 게시물이 이제 게시된 내용이라 지금 현실에 맞게 어떤 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예산이 좀 그래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이제 어떤 별도로 이제 뭐 예산에 반영된 건 아니고요. 먼저 광고물 기금으로 아마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2022년도 전년도 말에 5개 광고물 그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그 정치현 수막이 이제 게시가 허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정 게시대가 아닌 일반 뭐 나무나 뭐 이런 데 거치를 해도 전혀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끔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반 시민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중요하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불법이 아니다라고 이제 뭐 국회에서 이제 판단해서 시행령을 바꿨어요. 그런데 시민분들은 일부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 민원 현황이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저 주민들은 어떤 그런 법을 개정한 내용은 모르시고요. 뭐 모르고 계시어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아니 이제 시민들은 몰결하면서 뭐 정부에서 국회의원들은 뭐 걸 수 있느냐 그런 저 법 개정 내용을 모르시고 이제 전화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상황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 사항이 있다 말씀드리면 이해를 하십니까?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그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일반 그 정식 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시가 되면서
일반 무슨 아파트 광고 현수막이나 또 일반 기타 어떤 그 불법 현수막들이 동반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어떻습니까? 그 수거 현황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요즘에. 지금 아마 그 아까 의원님께 말씀하셨 그런 정치 현수막 게재에 따른 그 주변에 다른 좀 늘고 있는 현상 같습니다. 맞죠. 예, 그건 아마 제가 그 그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합법적으로 거치를 한다라고 하지만 저는 정치인들을 이렇게 그냥 일반 정식 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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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정보과 그 개별 공시지가 산정 결정 뭐 이렇게 좀 있습니다. 뭐 이걸 여쭤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이 됐어요. 전국적으로. 그렇죠. 5.2%인가요? 예. 2% 정도 전국적으로. 그렇다면 개별 공시지가도 거기에 준해서 하락이 될 것 같아요. 전국 평균이. 맞죠? 예. 그렇다면 지금 평택시 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저 얼핏 들었는데 5점 몇 프로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마이너스 5.2%입니다. 똑같습니까? 전국? 아, 이게 평택시입니다. 이게. 아니 전국이 5.2% 아니었나요? 비슷한 것 같은데. 예, 뭐 그건 중요하진 않고요. 개별 공시지가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동반해서 하락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우려스러운 거는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 뭐 특정 뭐 기업을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반도체 수요가 급격히 급감하면서 매출에도 영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년도야 그냥 넘어가겠지만 내년도 지방세 수입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재산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게 하락이 되면 재산세 징수하는데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상하시기에? 지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예, 시에서 그러지 않아도 이제 그 삼성전자 관련해서 우리 세수입 그거를 좀 종합적인 검토를 좀 했습니다. 우리 기획항만경제실을 했는데 올해는 세입에 큰 변동 차이는 없을 거라고 이제 올해는 저기 하고 내년에는 한 20% 정도 그렇죠. 감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예상을 좀 했는데 그건 조심스럽고요. 올해는 지금 뭐 세입에 큰 문제 없다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뭐 올해 뭐 어차피 본 예산도 다 책정된 거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내년도가 사실 걱정이 되는데 이 재산세 이쪽 보유세 부분에 대해서도 이 공시지가가 이렇게 내려버리면 타격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따르는 이건 뭐 어차피 도시국에서 할 상황은 아니지만 평택시 예산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잘 고려를 해야 되겠다. 네, 지금 우리 그 내부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려사항 이런 것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영주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여쭤보려고 그러다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32페이지에 그 이은하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도시개발 사업과 민간 도시개발 사업과 공영 도시개발 사업 중에서 지제 세교조합 지금 얘기를 했죠. 이게 지금 그 57% 공정률이 지금 제가 3년째 여기 이제 여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는데 55%에서 2%가 지금 늘어났어요. 기반공사 중 퍼센트가 이게 그 2% 늘어난 게 지금 무슨 사업을 해서 늘어난 거예요? 거의 의원님 실제 늘어나는 건 없고요. 예. 그 임시도로 일부 해놓은 거하고요. 예. 사업비로 따져보니까 그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요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 지금 그 면적이 25만 4천 평 정도 되고 인구가 지금 16,400명 정도, 세대 수가 6,325세대인데 이게 2010년도 정도에 경기도 국토부에서 도시개발 허가가 났잖아요. 근데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작년 정도에 이게 도시개발 이게 허가가 취소가 돼서요. 재환지하라고. 이거 계획을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죠? 지금 현재 개발 계획 변경이 접수가 된 상태고요. 네.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그 어렵게 해서 2008년도 해서 2010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허가 이게 사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비일비재하게 이게 미루고 조합 간의 어떤 갈등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고스란히 그 피해는 그 조합원들의 피해입니다. 몇몇인들의 그 조합원들의 그 임원들의 갈등 문제 때문에 이게 그 도시개발법이 취소까지 그 인허가 난 게 취소가 되기까지 그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랬으면 이게 재환지를 하라고 이제 이게 평택시에서 허가를 취소하고 다 했으면 이거 진행상을 빨리빨리 해서 조합원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맨날 55% 57%에서 이러고 있어요. 뭐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겠지만 이 문제를 저는 지금 3년째 저도 여기 의원에서 이 문제를 제가 다뤄보고 있거든요. 이거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피해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이 조합에서 해서 사업 계획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지 조합에서 아무런 액션이 없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제한적입니다. 아니 네, 그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알고 있고요. 이게 도시개발법을 국토부에서 허가 난 사항을 지금 치하가 됐잖아요. 이 평택시에서 취소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같은 경우는 좀 뭐 이 조합에서 내부적인 갈등 뭐 이유가 있어서 이제 한지 취소를 좀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조합이나 해서 별도로 추가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했을 때 지금 뭐 개발과장이 얘기했듯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는 게 좀 저희 임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20년 돼서 지금 이 단계까지 왔는데 전면 취소가 됐어요. 또 이걸 처음부터 시작한다면 또 몇 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이거 우리 주택국 도시개발과나 도시계획과에서 충분하게 이거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합원들의 피해가 최소한 줄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업무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서 위원장으로서 종합적으로 이제 한 말씀 드리면 이 주택국의 부서를 보면 도시 계획과 개발과 뭐 건축 허가과 주택과 도시 토지 정보과 뭐 하여튼 중요한 이 부서들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택시 미래의 도시 청사진은 이 도시주택국이 역할이 크다고 저는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제 과장님들께서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이 또한 부서의 특성상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이 부서만큼은 법과 원칙을 갖고 꼭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해하고자 하는 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